수첩 가보죠. 예. 각 당의 후보 공천이 지난주로 끝났습니다. 예. 예. 지금 인터뷰도 있었습니다만은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참 그 유명한 도장 안 찍어주려는 옥새투쟁. 예. 또 공천관리위원장은 또 공천 결정을 끝까지 안 하고 미루면서 후보가 지쳐서 떠나겠지. 이렇게 또 기다리는 것도 웃기고. 예.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죠. 제1야당 또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는 집에 틀어박혀서 안 나올래. 이렇게 이제 칩거투쟁을 벌이기도 했고. 예. 당의 우두머리이자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슈퍼갑인데 대표급이면 왜 무책임하게 저런 행동을 보일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심리학 연구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최고 지도자에 오르면 예. 이 의사결정 권한은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특권이다. 이런 특권 의식에서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면 그렇죠. 특권 예. 의식이 생긴다. 예. 상식과 사회적 통념을 기반으로 도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예. 자기 혼자만의 도덕 체계를 자기 혼자 만들어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지 않던 사람도 그 자리에 오르면 예. 상식에서 벗어난 특권 의식을 갖게 된다. 그렇죠. 예. 그래요.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특권 의식인 그럼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 예. 특권 의식을 발휘하는 건 알겠는데 뇌신경 심리학자인 아일랜드 트리니티 칼리지의 이제 이안 로버트슨이라는 교수의 연구가 제일 유명하죠. 예. 권력을 주면 뇌에서 분비되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정말요? 예. 최고 지위에 오르면서 성공을 경험하면 예. 혈중의 피 속에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마구 뿜어져 나오면서 화학적으로 도취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마라톤은 정말 힘들잖아요. 예. 근데 마라톤 뛴 사람은 더 뛰고 싶어 하고 그런 게 있다면서요. 산에 오르고 정상을 밟아본 사람은 더 험하고 거친 코스를 도전하려고. 맞아요. 다 비슷한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권력에 중독되면 목표 달성과 자기 고집에 집중하면서 공감 능력도 떨어진대요.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덜 하게 된다는 거죠. 예. 이걸 또 사회 심리학적으로 묶어보면 예. 권력 서열의 맨 윗사람이 권력에 중독되어서 독단적으로 마구 행동할 때 그 조직 속의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냐. 요건 이제 셰프와 패설이라는 공동 연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연구를 하셨냐면 가장이 알코올 중독에 빠졌을 때 그 집의 아이들과 아내는 어떻게 행동할까를 갖고 연결시킨 겁니다. 예. 대개 이렇게 한대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더 착한 아내, 더 착한 아이가 된다. 언제고 아빠가 미안해 돌아오시겠지. 우리가 열심히 쓸고 닦고 치우고 밥도 차려드리면 아빠도 힘드시니까 저러는 거지 나중엔 더 잘해 주실 거야. 순종적이 되는 예. 거예요. 두 번째, 정말 이러실 거예요 하면서 완전히 반항하가 된다. 반대로 가버리는 거.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험하게 나온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몰라 하고 집을 떠나버린다. 아하. 예, 어쩌다 한번 들어오고. 지금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당의 공천에 반발하는 비슷하죠. 방식도 예. 이런 식이에요. 뭐 제가 다 받아들이고 백의종군을 할게요.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게 민주주의냐 도끼를 갖고 와갖고 앞에 탁 놓고 삭발투쟁도 하고. 그렇죠. 그래 내가 떠나면 그만이지 더럽다 하면서 탈당하고 뭐 이런 맞네요. 거죠. 그러니까 보스의 변덕에 대응하고 외부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유지해 보려고 자기가 노력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예. 확 그냥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은 조직이 제대로 된 공식적인 절차를 못 밟거나 뭔가 비합리적인 결정을 자꾸만 하면 예. 구성원은 책임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태도가 옳습니다. 맞죠. 근데 제기 과정이 공개적이고 공식적이어야 하고 그 과정을 다 밟아서 처리가 되면 그때는 진짜 승복해야 되고 예. 문제 제기에 대한 처리 과정이 더 옳지 못하다 나가면 더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공천이 잘못됐다 그래야 되는데 이 당이 꼬라지가 이게 뭐냐. 당을 해체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는 건데 그렇죠. 하다 안 되면 맨 마지막에는 더 근본적인 문제 제기. 우리 당은 해체하는 걸 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부인하고 회피해버리고 눈 감아버리면 예. 권력자는 독단적인 결정권자는 더 폐쇄적으로 조직을 이끌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관행이라고 혹시 흔히 부르는데 관행이 아니라 사실은 중독이라는 거죠. 권력 중독. 예, 최고 권력자는 자기의 심리적인 쾌감 상태에 중독돼 있는 거고 예. 밑에 사람들은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폭력에 중독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정치란 다 그렇지 뭐 하고
관행처럼 비난하거나 회피할 게 아니라 중독이고 병든 거라고 보고 고쳐야겠다고 나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권력에 피동적으로 중독된 국민들의 모습이 이제 자꾸 보이면 그 나라 자체가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것이 지도자나 그를 따르는 그 밑에 사람들의 중독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중독되는 것. 문제 제기하는 언론도 없고 정부 국민과 국가기관 간의 의사소통도 안 되고 흑백 논리로 싸우기만 하고 이러면 이제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되는 거죠. 그래요. 정말 우리라도 그 권력자들을 어떻게 바꿀 수 없다면 우리라도 정신 차리고 이 상황, 이 중독에서 벗어나야겠다. 너무 순종하고 있는 건 아닌지 관행이란 말로 눈 감아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문제 제기의 첫 번째가 바로 투표입니다. 그것도 아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 뉴스도 잘 챙겨 들어야겠고요. 변상욱 기자, 그 사이에 말입니다. 제보가 막 쏟아져 들어오네요. 정우희님, 8217님, 또 뭐 권보필님, 8795님, 8179님 등등이 등본을 떼보니까 여성이 남성으로 돼 있었다. 성이 손씨인데 송씨로 돼 있었다. 이런 오류들. 이거 전수조사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겪은 일에 대해 비하면 그 정도는 약과입니다. 무슨 일 겪으셨나요? 모르겠습니다. 무지하게 복잡하게 호적을 바꾸네. 근데 중간에 물론 6.25 전쟁 때문에 소실된 것도 있고 잘못 기록된 게 막 얽혔는데 저 한 일주일은 쫓아다닌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 의견도 보내주시고요. 변상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